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가 진짜 변동성이 컸어요. 네. 그냥 4조 5천억 달러 규모 옵션 만기. 어느 정도 변동성 예상이 됐었는데 장 마감 막판에 S&P 500이 극적으로 10분 반등을 동안 했어요. 예. 마지막 10분을 갖다 바짝 당기면서 예. 전일 대비 플러스로도 만들고 주간으로도 플러스를 만드는 바람에 4주 연속 하락 이후에 그래도 5주째 그러게요. 그나마 상승으로 네. 마지막 10분. 글쎄요. 그 많은 시간 놔두고 왜 그렇게 마지막 10분에 그러지? 그 넓은 페어웨이에 놔두고 왜 저 산으로 공을 보내지? 원래 아마추어는 공이 간 데가 본대래요. 본대로 그래요? 가는 게 아니고 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공이 간 데가 본 거래요. 그쪽으로 본 거래요. 근데 정민 앵커님 세마녀 날입니까? 네마녀 날입니까? 이게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제 보니까 새마녀의 날 트리플 위칭데이예요. 그러니까 2020년 9월부터 미국 그 원시카고에서 개별 주식 선물 거래가 중단이 돼서 정확히는 새마녀의 날이 맞습니다. 개별 주식이 없어졌구나. 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많이들 이제 뭐 쿼드러플로 알고 계신데 트리플 위칭데이 새마녀의 날입니다. 네,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가 오프닝하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게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배웠습니다. 저희 개별 선물이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콜. 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충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대표님. 예. 월요일이라서 버퍼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이충광 대표님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스르릉거리면서 칼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어디선가. 아니 지금 저 이제 미국장이 아까 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막판 분전으로 이래저래 뭐 지나고 나서 기록상으로는 뭐 좋은 주간으로 좋은 하루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수선물 흐름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질 급한 데서는 뉴욕 증시 바닥 봤다 이 소리도 나오고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거의 단기 저점 부분에는 도달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난주는 조금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장을 보면서 금요일 날 아까 언급해 주셨던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변동성은 있었지만 물론 뭐 저희가 편입하고 있는 종목들은 좀 반반 마이너스 플러스 네네. 섞여 있긴 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 막판에 이제 장이 올랐다고 하는 건 투심이나 네. 센티멘트 그리고 시장을 보는 어떤 관점 자체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나 하는 시각으로 저도 네. 마찬가지로 봤고 이따가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이제 관세라든가 뭐 이런 예. 저는 이제 관세의 망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관세 망령. 이제 거의 이제 탈피하는 탈출하는 마지막 막판에 이제 도달한 게 아닌가.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플렉서빌리티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또 시장에서 또 우호적이었어요. 그게 트럼프의 본심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케이아스를 막 그러니까 예. 그 양반의 전략이 그런 거잖아요. 예. 일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사람의 멘탈을 흔들어 놔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살짝.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레토릭이나 네네. 그 어떤 그 스탠스도 굉장히 강하게 막 가져가면서 살짝 흘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때릴 거니까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달려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협상해야지. 뭐 이런 뜻이 있지 않았나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그런 면에서 4월 2일 날 이제 보편 상호관세 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보편 그 실효관세 2.2에서 지금 한 9%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4월 2일 날 오는 게 제가 이제 당초에 예상했던 게 한 12%까지 끌어올릴 거고, 자 그렇게 때리고 나면 나머지 뭐 톱니라든가 몇 명 이제 긍정론자들은 그런 표현들을 좀 하는데, 그럼 이제 각 국가별로 중국도 지난주에 전기차 수출 제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을 달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런 과정들이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면서 시장은 조금 이제 시장의 센티멘트라든가 이제 화들짝 놀랬던 이런 것들은 조금 탈피하고 제가 그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표현드리는 건 하반기 정도에 이제 경기가 좀 위축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하반기예요. 네, 그 관세 맞고 뭐 보복 관세 맞고 이러면 실물 경기 위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제가 진짜 걱정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는 좀 상승하는 트렌드로 가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 이제 유연성을 갖다가 자꾸 얘기하는 걸 봐서는 4월 2일에 상호관세 이제 부과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성의를 표시하고 뭔가 이렇게 카운터 오파를 내라. 그렇죠. 그런 뜻이라고 우리 저는 쪽에서 먼저 대미 관세율을 낮추겠다라든지 관세를 폐지하겠다든지 이런 걸 빨리 보여달라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을 수 얼마 남지 있겠다. 않았는데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차의 경우에 4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4월 2일 지나고 나서가 본격적인 이제 내고의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증권 시장에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서 그동안에 정말 그 관세 망령이 조금씩 이제 완화되는 그러면서 저는 증시는 이제 좀 회복하는 시기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동안 미증시 쪽에서 이제 주요 기술주도 좋긴 하지만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 더 관심 있게 보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수익률도 좀 짚어볼까요, 그러면? 지난 2주간 예. 조금 안 좋긴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보셨던 제가 이제 매주 뭐 SBS 비즈 때문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상당히 한눈에 딱 보기 좋은 그래프라서 네네.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 파랑색 각 업종별로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 주간 한 1% 정도 남짓 오르는 종목들이 있었으니까 분야 섹터가. 그런데 이 빨강색이 이제 YTD란 말이죠. 예.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 찾아뵀을 때 이 빨강색들이 굉장히 마이너스로 많이 가 있었어요. 네. 그게 많이 회복했다는 점에서 마이너스가 컸던 게 이제 플러스권으로 다 진입했다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바텀업 하는 그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업종별로 보면 여전히 에너지나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부동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가 저희 종목도 반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중소형주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마이너스 7% 정도까지 가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약간 어떤 역발상 투자라고 할까요? 컨트레리언 뷰에 따르면 입각해서 보면 이 중소형주나 부동산 같은 경우가 좀 관심 가져보실 만한 타이밍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니, 중소형주는 이제 급락이라고 하니까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수익률 괜찮았잖아요. 뭐 괜찮았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도 한 6% 가까이 갔다가 한 4%로 좀 빠져 있긴 한데 예. 그때도 언급드렸지만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 경기 침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금리가 하향되지 않습니까? 네. 적어도 지난 30년 백테스팅을 했을 때 예. 주식보다 성과가 더 좋은 섹터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에는 부동산이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미 연준이 올해 금리를 뭐 2차례냐 3차례냐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3차례 인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그 FOMC 내용 좀 짚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예. 뉴스였죠. 지난주에 예. 보셨던 차트. 저는 그 지난주 FMC 보면서 그래도 내가 좀 쓸데없는 말들은 안 하고 있었구나라는 가장 먼저 소개드리죠. 중요한 뉴스는 아니지만 예. 제가 우측 하단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 심리 데이터 둔화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소프트 데이터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드 데이터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표현을 분명히 그 파월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예. 이제 저의 생각뿐만이 아니라는 예, 말씀을 예. 좀 기쁘게 봤고요. 그 제가 중요하게 봤던 멘트 몇 개 한 빨강색으로만 그려놨는데 경제활동 견고한 속도로 확대 중이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긴 하지만 노동시장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표현 분명히 썼고 침체 예측하지 않는다. 기본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물가 영향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지켜봐야 된다. 사실은 그 제롬 파월을 포함해서 페드 이사들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세라는 게 어떤 영향을 갖고 갈지는. 그래서 이제 일단 일시적이라는 말을 좀 해줬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 타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게 왜 일시적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를 하면 그 시기에는 살짝 뜨겠지만 이 상승률이 계속 또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시적이란다는 뭐 기술적인 표현을 조금 설명드려야 된다는 네네. 생각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QT 축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 그렇죠. 지난해 6월 전까지 매달 600억 불씩 줄이고 있다가 6월 이후에 250억 불로 줄인 거를 그랬죠. 저는 당초에 올해 한 5월에서 6월 정도의 QT를 좀 축소할 거란 예상을 했었어요. 네. 네. 뭐 시장의 유동성, 재할인율, 은행 준비금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4월부터 250억 줄였던 거를 50억만큼만 그러게요. 줄일게. 그러니까 네. 나머지 200억 불을 시장에 더 빨아들였던 유동성을 덜 빨아들이겠다는 거니까 네. 시장에는 이게 오히려 굉장히 친시장적인 스탠스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좀 나비시한 스탠스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미 아실 테니까 4.5에서 4.5 만장일치로 동결하는 거는 따로 제가 소개를 안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그 경제 전망치 그 우측 상단에 빨간 점 그려놓은 게 당초에 지난달에 2.1% 2025년도 경제 GDP 성장률 예상했다가 1.7로 줄였지 않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약간의 노이즈가 있는데
누차 설명드리지만 역사적으로 미국의 그 실질 GDP 성장률 평균이 1.5에서 1.8입니다. 2.1에서 2.7로 줄인 게 이게 무슨 악재냐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봤던 게 이 SEP에서 실업률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1위가 노동시장, 네. 그리고 2위가 소비라고 보는데, 예. 실업률을 지금 4.3 예상했던 걸 4.4로 올렸단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4.5에서 5% 사이 정도만 돼도 완전 고용에서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안도감이 들었고, 세 번째 이제 PC 인플레이션 지수를 2.5를 봤던 걸 2.7로 봤단 말이죠. 이게 조금 우려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6년을 다시 2.2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뭐 이번 달 FOMC 굉장히 우호적 또는 나비시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강조드리지만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견고하다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제가 왜 경제를 전망하는데 트럼프 말에 더 중요시 볼 거냐, 제롬 파월의 말을 더 중요시 볼 거냐, 뭐 네. 이런 얘기 네.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예. 경제 펀더멘털을 가장 그나마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보는 분들이 이 FOMC 위원들이라고 할 때 이분들이 지금 경제활동 견고한 속도 진행 중이다, 노동시장 괜찮다 이렇게 본다는 건 펀더멘털이 아직 굳건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하드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 하셨죠. 저는 여전히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분들도 지금 그 말씀을 예. 하고 있으시죠. 지금 뭐 화면에 파월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만, 아니 이충광 대표님 뭐 연준에 뭐 닿는 줄이 있으세요?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저는 대표님 개인적으로 하신 참 얘기하고 기뻤습니다. 저는. 뭐 그러게요. 심리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 중요하지 네. 않다. 네. 뭐 그런 얘기고 침체는 아닌 것 같다. 제가 경험적으로 연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저는 대표님도 욕을 안 그렇게 먹는데 믿고 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 뭐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긴 하지만 소장님께서 뭐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운용을 직접 했던 과거 한 15년 네. 정도 보면 FMC의 견해가 거의 맞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심리 지표가 하드 데이터를 약간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적으로 좀 시장의 반영을 예. 센티멘탈한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표현드렸지만 센티멘트가 항상 영향은 있겠죠. 그런데 이 센티멘트라고 하는 게 관세라는 것도 화들짝 놀란 감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과도한 반응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근데 항상 이 시장의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단어가, 아까도 이 대표님도 그러셨어요. 단기 바닥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뉴욕 증시가 바닥을 봤다가 아니고 단기 바닥은 봤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시는 건데. 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저는 뭐 이렇게 성격도 그렇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는 거 싫어합니다. 네. 일기 때만 봐도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예, 예. 그래프를 볼까요? 이걸 소개해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2018년도와 2019년도의 S&P 500 그래프입니다. S&P 트럼프 500. 일기 때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 빨간색이 지금 2025년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래프입니다. 이 보시면 패턴이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2018년 초와 지금 2025년 YTD 주가 흐름이 네. 빨간색과 파란색에 딱 겹치면서 패턴이 좀 비슷하게 보이시지 예, 않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기 때도 우리가 뭐 관세라는 걸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당선되면서 관세를 들고 나와서 난리가 네. 났을 때입니다. 네.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었죠. 어허. 그때도 연초에 한 10% 가까이 빠졌어요. 그러다가 쭉 회복을 하다가 요 커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7, 8, 9월 달에 관세 때리는 구간에서도 주가는 견조했습니다. 그러다가 3분기가 딱 지나고 4분기가 되면서 조금은 천천히 설명해 주세요. 네네. 예, 약간 왜냐면 이게 이 그래프가 지금 여러 개가 나와 여러 개가 있어서 좀 나오시죠. 헷갈려요. 다시 한번 천천히 예, 그러니까 설명해 파란색이 2018년, 2019년. 그렇죠. 빨강색 직선 점선을 기준으로 좌측이 2018년 아. 동안 한 해의 S&P 500이고 예. 우측이 2019년도 한 해 동안 S&P 500의 흐름입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좌측의 빨강색이 2025년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YTD S&P 500의 흐름이에요. 근데 2018년도 초와 2019년 지금 올해 네. YTD 빨강색과 좀 패턴이 변동성을 보시면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트럼프가 이제 일기 당선이 되면서 2017년 동안 1년 내내 준비를 하죠. 쭉 준비했다가 이제 관세를 실제 들고 나와서 이제 때리겠다, 부가겠다 막 흔들어댈 때입니다. 그때도 과연 S&P 500이 연초에 좀 오르다가 들쑥날쑥하면서 한 10% 가까이 빠져요.
그러고 나서 한 3, 4월부터 쭉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때가 18년도 1기 때 관세 부과했던 게 7, 8, 9월 달에 네. 대중국 관세 820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할 때거든요. 7, 8, 9월 달에. 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중국한테 보복 관세 맞고 이러면서 주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견조했어요. 그러다가 4분기가 딱 접어들면서 그때부터 연말까지 네. 19.5%가 빠집니다. 아, S&P 그 500이. 왼쪽에서 보면은 훅 빠지는 네, 구간이에요. 왼쪽에 그 끝 왼쪽 부분에 오른쪽 부분이 예, 예. 커서가 좀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위에 19.5% 9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써놓은 파란색으로 네네. 19.5% 빠진데 이게 제가 정말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연초에 관세를 부과하고 이제 주가는 뭐 상관없이 쭉 가다가 네. 관세 부과했고 보복 관세 맞고 그리고 경제 위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밝은 초록색 그래프로 제가 이렇게 좀 투박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2018년 1, 4분기의 GDP 성장률이 3.3%에서 3, 4분기에 2.5%로 조금 떨어집니다. 2.5% 양호한 수준이죠. 네. 그런데 4, 4분기에 과연 S&P 500의 분기 성장률이 미국 GDP 성장률 분기 성장률이 2.5에서 0.6% 대폭 하향 조정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그 성장률을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관세에 영향이 따른 거라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실제로 그랬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하반기가 약간 우려스러울 수 저는 있다. 정말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상승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단기 저점에 도달한 것 같다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2018년도 4, 4분기에 네. 3, 4분기 2.5 GDP 성장률이 0.6% 거의 뭐 곤두박질 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이제 과도 해석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말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올해는 뭐 섣불리 전망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레리 핑크의 3주 전 발언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경기가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전망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네. 하드 데이터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예. 그렇게 보는 이유가 좀 성급한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AI 발전이라든가 생산성 개선이라든가 지금 전 세계 주요 국가별로 미국이 나홀로 생산성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술 발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경기 위축이 상당히 좀 버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일기 때 주가 흐름만 봐도 아주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네. 지금 저기 2019년 4분기에 그렇게 훅 꺼지는 저게 2018년 2018년, 예. 2019년 되기 전 2018년 거의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아 지금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진짜 저런 장세가 있었네요. 네. 코로나만 기억을 하고 있네. 그 전에 2018년에 사실 우리 코스피는 2018년에 고점 찍고 코로나 충격 받을 때까지 계속 흘러내렸는데 미국은 그 와중에 좀 있었지만 이런 또 단기적인 진통이 또 있었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주식이라는 실물이 건 결국 실물 경기를 GDP. 반영한다라는 실물이 확신을 결국. 이런 패턴만 봐도 더 드는 거예요. 그럼 예. 결국 관세가 실제로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무역 위축될 거고 소비가 위축될 거고 예. 비싸지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실물 경기의 위축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기 때는 적어도 네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점차 이제 자꾸 이제 그런 논의가 나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뭐 1기 때나 2기 때나 할 것 없이 관세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 걱정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인플레가 아닌 경기 침체로 인한 디플레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하는 논리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발상을 한번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소장님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예, 최근에 그 국채 금리 지난 1월 예. 13일 날 예. 4.803 갖고 지금 4.2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지표 중에 이제 국채 금리를 보고 있는데 네. 이 국채 금리라고 하는 게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크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죠. 크게 네.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수급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 이제 물가 영향을 받을 것이고 결국 중요한 또 성장성에 영향을 받는 건데 뭐 수급은 문제 없다고 치고요. 지난주 10년물 뭐 잘 발행됐지 않습니까? 네. 수급 문제 없고 연초까지만 해도 이 관세에 대한 물가 때문에 금리가 확 이제 떴다면 최근에 떨어지는 거는 이제 경기 성장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실제 경기 성장률이 꺾인 건 아닙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의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좀 반영하는 것이겠죠. 그럼 결국 또 GDP가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 GDP를 차지하는 거 3분의 2가 소비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또 소비를 봐야겠네요. 당연하죠. 예. 이게 소비는 공식처럼 딱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주 3월 17일 날 리테일 세일즈 소매 예. 판매 발표됐는데 저는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네네. 뭐 안 좋다 좋다. 그런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프 보시는 우측에서 리테일 세일즈 먼스먼스로 지금 지난달 마이너스 1.16 대폭 축소됐다가 그 이번 달 발표 지난주 발표된 게 0.2%로 저기 상승 플러스권으로 재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0.2가 평년 수준에 비하면 조금 약한 수준이긴 해요. 이게 0.4, 0.5 정도 나왔었는데 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 방금 먼저 띄워주신 그래프 예, 예. 보시면 세부 항목들을 보시면 예. 제가 중요하게 요새 보고 있는 게 넌스토어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아, 그려놓은 부분이 예, 예. 온라인 세일즈 아니겠습니까? 예. 온라인 판매. 예.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이건 뭐 빈부격차 때문이건 미국 사람들도 소비를 그 뭐라 그럴까요? 선택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좀 네네. 현명한 예. 소비를 하겠죠. 그런데 실제 소비세가 진짜 꺾였냐를 보려면 저가로 쉽게 소비를 쓰고 있는 패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넌스토어 온라인 세일즈 아니겠습니까? 네네. 온라인 세일즈가 지금 2.4%나 성장했습니다.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소비 패턴이 미국도 바뀌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온라인 세일즈를 보고 있는데 온라인 세일즈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4% 먼스먼스로 성장했다는 굉장히 성장세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세가 지금 꺾인 거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19일 날 이틀 있다가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표이사 브라이언 모이니안이 CNBC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담이지만 그 제이미 다이먼이 가끔 막 나와서 나는 금리가 뭐 8%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대체 왜 그냥 저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예. JP모건 근무할 때 아우라가 정말 장난이 아니시거든요. 어디 잘생기셨고. 다이먼 회장을 한번 보신 적 있다고. 예, 저희 그 정동의 JP모건 사옥에 오셔서 이제 네. 타운홀 미팅을 한 번씩 하세요. 예. 뭐 물론 저 같은 미물이 대화는 못 해봤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게 이 은행권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별로 바이하지 않습니다. 네.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은행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모이니안이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 미국 전체 지금 총 예금이 예. 한 18조 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는 17조 9,49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위입니다. 상업은행 중에. 네. 1위가 JP모건, 예. 2위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총 한 4.6조 달러 지금 예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 4.6조 달러를 19일, 18일까지겠죠. 연초 이후에 소비 패턴을 쭉 계산을 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정확하죠. 왜냐하면 신용카드랑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지난해 YOY로 같은 구간에 대비해서 6%만큼 더 소비를 쓰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준 겁니다. 네. 소비세가 살아있다는 얘기를 네. 확실히 얘기를 해준 겁니다. 예상이 아니고 실제 자기네 소비 뭐 신용카드는 데비카드, 크레딧카드 연결된 걸 그대로 집계를 해보니까 그래서 소비는 여전히 살아있고 방금 앵커님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GDP의 소비가 70% 차지하는데 소비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네. 침체 문제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롬 파월도 경기 침체 없다, 문제 없다 이런 얘기를 다 한 것이겠죠. 지금 다소 이제 미국장하고 우리가 조금 엇박자 내지는 상관관계가 조금 떨어지긴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장이 빠지면 우리 장의 반등을 갖다 크게 기대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일단은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추가로 반등 탄력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세요 지금 대표님? 어느 정도까지 미국. 하시는 게 그래 S&P나 나스닥이나 할 것 없이 나스닥은 제가 봐서는 18,000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게 이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뭐랄까요 적어도 뭐 한 2, 3주는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반등으로 보시는지 며칠 이러다가 또 뭐가 나올라는지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번 속된 표를 질러보죠. 네. 4월 2일이 지나면 4월 2일이 지나면 그때까지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허. 보편과세 때리고 뭐 막 불안하고 그런데 4월 2일이 지나면 저는 그때부터 완연한 뭐 하반기 전까지는 네. 완연한 상승을 꾸준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 나온 김에 정치적인 측면만 봐도 네. 그 좀 분위기 해소를 위해서 재밌는 얘기를 좀 예,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제가 미국 방송 송출되는 거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한마디, 트럼프가 얘기하는 어떤 표정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다분히 좀 감정적인 분이니까. 예. 3월 10 며칠인가 아일랜드 총리하고 예. 백악관에서 아일랜드 총리 앉아 있고 트럼프 앉아 있고 옆에 JD 벤스가 배석을 했단 말이죠. 그 오버 오피스인가 네, 거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JD 벤스가 쭉 멘트를 하는데 이 양반이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자꾸 밑에를 왔다 갔다 쳐다봐요. JD 벤스의 양말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슨 양말을 신고 왔냐면 네. 샴록이라고 그래서 그
세입 클로바를 아일랜드에서는 샴록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샴록이 아일랜드를 이렇게 나타내는 뭐 이렇게 뭐 국기 비슷하진 않지만, 근데 그 양말을 신고 온 거예요, 제디 벤스가. 그 하얀 바탕에다가 초록색. 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막 자꾸 저렇게 보더니 본인 멘트 할 때 막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얘기 좀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니 I like your socks, what's with the socks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양말 되게 좋은데 이거 야 무슨 되게 좋은데 이거 막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그 양반의 빙의를 해보면 네. 관세라든가 우리가 손해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제가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과거에 이런 식의 느낌이 딱 올 때는 항상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녹아지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해묵은 얘기가 됐지만 젤렌스키 혼내서 보냈고 예. 영국이 쫙 소집했죠. 네. 그 보수적이었던 EU 전체가 재정 준칙이라는 걸 적용했었어요. 예. 그래요. GDP 대비 3% 넘지 못하게. 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네네. 예. 2년 전입니다. 2018년 초, 2023년 초에 펩시가 막 가격 올리니까 네. 프랑스에서 판매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이런 식의 경영을 운용합니다, 국가를.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이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뜨긴 했었지만 하여튼 네. 그러니까 그 보수적이었던 또는 그 중에 가장 보수적이었던 독일도 향후 12년 동안 재정 준칙에 예외 조항을 둬가면서까지 5천억 달러 뿌리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트럼프 효과라고 보는 거예요. 이 막 해서 드디어 이제 유럽이 자체적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 그래 그만큼 말씀드렸지만 나토 유지비의 70%를 미국이 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걸 덜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조금 이제 마음이 녹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캐나다 뭐 우리가 온타리오 전기세 막아버릴 거 올릴 거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 취소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통상 전쟁도 결국은 패권 싸움이고 그때 표현드린 대로 패권 싸움이라는 게 본질은 두 가지 힘의 원리죠. 네. 경제력, 군사력. 미국이 지금 뭐 하나하나 소개 안 드리겠지만 예. 이 관세가 만약에 부과되면 지금 차트 찍어놨는데 유럽이라든가 캐나다, 멕시코만 네. 봐도 GDP 성장률이 누가 더 클 거냐 훼손이 예. 비교가 안 되는 예. 것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대미 수출 규모가 크면 영향이 크겠죠. 훨씬 예. 더 많이 피해가 큰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거 적당히 좀 들어주면 저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반갑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래프 보니까 확실히 대미 무역 비중이 큰 국가가 지금 맨 하단이 중국, 그렇죠. EU, EU, 멕시코, 멕시코, 베트남. 뭐 아일랜드 그래서 예. 갔다 왔었죠 총리가. 예. 뭐 독일, 타이완 이게 이제 Dirty 15이라고 그래서 그 Dirty 15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다 대부분 거기 이건 우리나라 나갈 거예요. 포함된다고. 우리나라가 예, 파리 중간 정도 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FTA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생각하고 있고, 뭐 말씀이 나온 김에 네.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우리나라나 뭐 중국, 이분 EU도 예. 중국 기술적인 반등은 조금 이제 올 때까지 온 거 아닌가? 우리나라 반면에 반면에 미국은 조금 이제 다시 힘을 그러면 다른 나라가 조금 뭐 이런 식의 국면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향해 가는데요.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2,64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71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2,000원, SK하이닉스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21만 6천 원이고 LG전자가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호가에서도 반영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1% 상승 예상되고요. LG전자 지금 보합 예상되고 그리고 삼성 SDI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 오름세가 예상되고 그 밖에 지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확실히 오늘 좀 느리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부터 넥스트레이더 거래 종목이 워낙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호가 시세에 좀 반영되는 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난주에 좀 후반에 좀 가격 조정이 이어지는 양상이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37만 5천 원. 이 가운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일단 HLB, 지난주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일단 HLB 같은 경우는 간암 신약이죠. 리보세라니 FDA 불발, 승인 불발 소식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HLB 오늘은 반등을 좀 시도할 걸로 보여집니다. 2%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47,700원 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상승 출발 예상되고 각각 지금 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는 좀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4월 1일 미국 상호관세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국내 쪽에서도 일단은 뭐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 또 이제 경계 심리가 또 커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 확대도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는 4분여가량 남았는데 확실히 이게 뭔가 좀 새로운 게 생긴다라는 거에 있어서는 좀 혼선이 있네요. 아, 예, 그렇죠. 지금 호가 시세가 예. 바로바로 안 잡혀요, 지금. 이게 더 좀 뭐랄까 더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할까 그죠?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 야간 선물 마감은 조금 마이너스 한 0.7% 그런 식이라서 오늘 우리 장은 약하나 싶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미국 장이 프리장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반등세를 이어갈 분위기고 해서 열어봐야 되겠는데 이 반도체 쪽이 좀 그거 해가지고 근데 그 전에 아까 우리 이충광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기도 하고 꾸밈 없는 그 캐릭터의 반영일 수도 있겠지만 JD 벤스의 그 양말 그게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전 세계의 그 벤스 부통령이 신고 있던 양말이 화면으로 송출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저는 계산됐다고 보는데 당연합니다. 아니 제디 벤스 같은 양반이 그런 자리에 당연히 정장에 어울리는 짙은 색의 어떤 양말 정장에 어울리는 그걸 신고 오는 게 아니라 무슨 하이틴도 아니고 하얀 바탕에 무슨 뭐 클로바 그려져 있는 그런 걸 신고 온다는 거는 계산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또 대통령은 언급했고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 기자들은 다 한번 보여줬고 농담처럼 언급했지만 계속 보면서 이거 한번 하이라이트를 줘야 되겠다. 그럼 어떤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전 세계로. 그러니까 뭐 유화적인 결국 그래서 아일랜드가 우리 우방이고 우리가 원하는 거 줄 거고 뭐 그런 멘트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개장 전에 이거 한번 미리 한번 보고 가볼까요? 살짝 이렇게 저는 미리 자료를 보내주신 거 보니까 기분이 벌써 보는 순간에 나빠지는데 아니 S&P 500하고 코스피 장기 성과 비교한 그래프가 뭐 이런 모양이 나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습니다. 그래프죠. 네. 제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 교육을 할 때 쓰는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래요? 네. 잠깐 멘트를 좀 네, 드릴까요? 그러시죠. 보시는 그래프에서 아마 우측 그거 말고 좌측 그래프를 먼저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경제 성장률 이게, 추이. 네, 경제 성장률 추이 회색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고요. 네. 파란색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밑에 박스에서 보시면 1960년,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분기별 연율한 GDP 성장률이 16%, 20% 가까이 됐었습니다. 좌측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좌측으로 네, 보면 네. 됩니다. 근데 그게 계속 떨어지면서 급기야 지난해 말에 우리나라 1년 GDP 성장률 1.2% 찍었거든요. 예,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보시라는 거죠. 하락 추세. 파란색 네. 반면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예. 뭐 30년, 40년 전에도 2%대. 그 중간에 뭐 3%, 4%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지난해 결국 2.3% 찍었습니다. 이것도 떨어진 게 2.3%였어요. 예. 그래서 작년 한 해 캘린더로 미국이 2.7% 성장했습니다. 한국이 1.3% 성장했고요. 이걸 결국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페이지를 다시 이제 보여주시면 1994년도부터로 잡은 이유가 이게 아마 95년도가 우리나라에 파생상품이 도입이 됐을 겁니다. 90년대 중반이 우리나라 파생상품 예, 도입됐을 예. 때 시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하시는 저희 기준한 대표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해긴 한데 그때부터 뭐 지난 금요일까지 굉장히 근한 이게 한 30년 되지 않습니까? 35년. 네. 35년 동안에 군청색이 S&P 500의 흐름이고 예. 그 적색 빨강색이 코스피의 흐름입니다. 예. 보시면 그 같은 기간 35년 동안 S&P 500이 1117% 상승했고 코스피가 200%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35년 동안 35년 200%. 동안 2배 오르는데 네, 아니, 미국이 두 배가 맞나요? 200% 올랐으면은 한 배 오른 거죠.
아, 예. 100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응?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딱 한 배 오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이 같은 기간 동안 1117% 오른 거니까 10배 올랐다 이래 보면 10배 되나요? 알겠습니다. 저희 개장하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24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이었고 특히나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4조 5천억 달러 대규모 옵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던 만큼 그날 하루 정말 변동성이 컸고 S&P 500 같은 경우는 장 마감을 앞두고 극적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뭐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라는 멘트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2% 소폭 하락 출발 보여줍니다. 2,633포인트고요. 코스닥은 0.2% 오름세입니다. 72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떨어집니다. 6만 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6%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21만 1,500원 선 1.8%까지 떨어집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0.4% 올라갑니다. 33만 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내림세로 108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2% 떨어집니다. 20만 4,500원이고 기아가 지금 0.3% 올라갑니다. 9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 가까이 떨어집니다. 5만 200원. 셀트리온도 내림세로 18만 5,200원이고 네이버가 0.48% 하락합니다. 20만 8,500원. KB금융도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8만 900원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강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37만 원권, 37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이고 에코프로가 좀 떨어집니다. 6만 1,000원이고요. HLB 오늘 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지난 금요일 한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이제 가남신약, 리보세라님 FDA 허가 불발 소식이 나와지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구받은 상황이었고 HLB 그룹주들 급락 흐름 이어졌는데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4%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 하락합니다. 28만 7,0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지금 0.58%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18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2% 가까이 올라갑니다. 5만 2,300원. 휴젤 강보합권으로 지금 33만 7,500원이고 1% 상승이죠. 클래시스도 0.5% 올라갑니다. 5만 8,700원. 리가켄바이오는 좀 떨어지네요. 10만 100원 선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향해 가는데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쪽 지난주 후반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만큼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대열 쪽에서는 이제 메디포스트가 6% 강세, 강스텐 바이오텍이 2.78% 오름세로 각각 주가는 9,680원, 2,210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줄기세포 쪽도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이처셀이 지금 상한가입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 8% 반등 보여줍니다. 지금 6,470원 선이고요. 그리고 파미셀도 3.5% 올라갑니다. 11,840원. 그리고 마크로젠도 1.5% 올라가고요. 지금 파미셀 보셨고, 그리고 강스템 바이오텍도 보시다시피 3% 올라가고, 이엔셀, S바이오메딕스, 제일약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제약 바이오라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고 또 일부 종목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오늘 보게 되면은 CJ, ENM, 아센디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오늘 뭔가 뚜렷한 어떤 주도주가 있는 느낌은 아니고 음원 쪽, 엔터테인먼트 쪽 움직임이 좀 나타납니다. 지금 YG 플러스가 2% 올라가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J, ENM도 2.5%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SM도 1.2% 오름세로 10만 1,500원, YG 엔터테인먼트도 1.9% 올라갑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85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34억 원, 455억 원 매도 우위고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순매수 보여줍니다. 514억 원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1억 원 그리고 16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오늘 선물에서 지금 3,000계약 넘게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저희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일단은 달러 인덱스는 좀 올라간 상황인데요. 30전 상승한 1,46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반등을 보여준 만큼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코스닥도 약보합으로 좀 전환이 되고 719. 예. 저는 지금 딴 거보다 지금 외국인들 선물 어떡하나 많이 싶어서 팔죠. 보는데 뭐 이거 지금 5분밖에 안 됐는데 3,000개가 예. 넘네요. 매도가. 에휴 단타쟁이들. 뭐 좀 사나 싶으면은 자꾸 아니 근데 아까 그 얘기 마무리를 하고 가시죠. 네네. 단순히 보여주신 한미 경제 성장률 차이만으로 아까 그런 엄청난 증시의 그 성과가 그렇게 엇갈리는 모습은 아닐 텐데. 당연합니다. 이 안에는 예. 적절한 정책 어떤 뭐 패키지, 뭐 자금의 어떤 뭐 흐름, 예. 자금의 흐름이라는 건 민간의 경쟁력, 예. 그 경쟁력이라고 하면 민간 기업들의 글로벌 지배력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믹스가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장 잘 어떤 투자자들한테 네. 가장 잘 좋은 보따리를 제공해 주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 것들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 조금 길게 사실 35년이면 너무 길긴 한데 예. 이 흐름을 딱 보시면 굉장히 큰 차별화가 보이시죠.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큰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제도적으로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저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세월이 자꾸 가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표님 그러면은 우리 국내 쪽은 거의 뭐 언급을 안 하시고 가시지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지수가 그나마 플러스로 돌아서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우리 투자자분들의 기분을 갖다가 좀 찝찝하게 만들었던 몇 가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뭐 HLB에서는 신약 어떤 승인이 또 불발한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뜬금없이 또 이렇게 자, 그 부분 하나 같은 경우에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증자 규모가 역대급이죠. 최대 아닙니까? 3조 5천억 달러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서 어떤 딱 그 뉴스를 받았을 때 이충광 대표님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나요? 아, 그럴 만한 상황이지, 시점이지, 회사 상황이지. 사실 제가 이제 한국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네네. 때문에 아주 인덱스하게 보진 않습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판단을 해요. 유상증자라고 하는 게 자금을 이제 끌어모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끌어모으는 게 예.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불가피한 조치로서 끌어모으는 거냐 아니면 어떤 뭐 경영자든 네. 어떤 뭐 소유주 오너들 간에 예. 뭐 어떤 그런 자금의 어떤 융통의 성격으로 끌어모으는 거냐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신다. 제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네. 사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면밀하게 보질 않고 있거든요. 아, 예. 저희는 해외 투자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니까. 그래도 지금 네. 하이닉스 빠지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아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요? 아니요, 지금 반도체 쪽은 지금 보면은 빠져요. 지금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집니다. 그래요? 2%. 예. 마이크론 탓인가? 마이크론 그 가이던스가 좀 애매했죠. 예, 실적은 좋았는데. 예. 그리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니까 뭐 인텔하고 뭐였지? 그거 하나 브로드컴하고 인텔 빼고는 그 앞쪽에 보니까 거의 다 마이너스라 가지고 저걸 또 저렇게 팔아제끼면 또 지수 못 가는데. 또 이제 PC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 제일 중요한 지표죠. 예. 이걸 그런데 좀 이제 봐주세요. 제가 어떻게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네. 월가에서 지금 예상하는 수치 테이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적어도 작년 초, 재작년 중반 이후로만 보면 이 IB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전망하는 게 굉장히 비율도 네. 잘 맞습니다. 어차피 데이터라는 게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CPP,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 사이에 발표되는 수입 물가지수를 딱 산입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빨간색 28일 날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예. 발표를 하죠. 지금 대체적인 예상이 헤드라인 PC가 먼소먼스로 0.3 성장 예상 그리고 헤드라인 YOY가 2.5 뭐 동일하게 그런데 이제 코어가
먼서먼스는 동일하게 0.3 정도 지난 수치하고 똑같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코어의 그 YOY가 2.6에서 2.7로 0.1% 상향 조정될지 않을까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정확한 걸 감안을 하면 이 정도면 뭐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다. 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는 게 이제 3월, 2월 하반, 3월부터 쭉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걸 발표하는 게 또 이제 3월 달에 발표 또는 4월 달부터 늘 그렇지만 4월 발표되는 수치랑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적어도 이번 달에 발표될 예상 수치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표님 저 미국 투자하시는 포트폴리오에 제약 바이오 쪽 좀 들어 있습니까?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안 하세요? 네,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고 있어서요. 아까 HLB 뭐 기대감 쫙 했다가 결국 또 미끄러지고 이런 회사 그래도 그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끔씩 그쪽에서 대박이 나잖아요. 방금 소장님께서 가끔씩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끔씩. 예. 저희는 이제 그런 운 좋을 플레이, 때. 그런 플레이보다는 꾸준하게 그냥 올라가는 이런 식의 패턴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의 뭐 캐쇼드도 그렇고 그 기관 투자들 중에도 보면은 바이오 쪽에 가끔씩 몰빵성 투자를 하기도 하던데.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냥 연 한 15에서 20% 꾸준하게 내자는 게 저희 방향이라서 우리 이 대표님 보기보다 새 가슴이시네. 보수적이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아니 그리고 그 부동산 좋게 보시니까 이제 또 부동산 투자를 그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이제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ETF. 짭니다. 예. 그래서 ETF 종목이 뭐 참고로 미국 부동산의 그 나리치 기준으로 네. 서브 섹터가 한 13가지 정도 서브 섹터가 예, 있어요. 예. 뭐 데이터 센터든 모기지든 주거용이든 예, 굉장히 예. 많은데 서브 섹터까지 합치면 한 20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 예. 일단 뭐 사이즈 자체가 틀리죠. 예. 말씀이 나와서 말이지만 작년에 우리 뭐 태형건설 하나 때문에 막 나라가 뭐 뒤집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을 그대로 가끔 이제 미국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 부동산이 이렇게 안 좋은데 무슨 미국 부동산 이렇게 시각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올바른 판단 못하는 거고 사이즈 자체가 일단 틀리고 네. 그럼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 공실률 30%인데 무슨 소리냐 뭐 분명히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거 다 한꺼번에 디폴트 다 놔도 미국 GDP에 3%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ETF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목보다는 ETF로 그 섹터 선택하시면 저희 그 종목 그러니까 부동산 리츠로만 운용하는 포트폴리오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한 6가지 갖고 있거든요. 그 중에 뭐 데이터 센터 리츠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 그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뭐 한 10몇 프로 갔다가 지금 한 9%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YTD로 9%면 굉장히 양호한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네. ETF로 하시면 손쉽게 하실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죠. 예. 아까 우리 저희 둘이 서서 오프닝으로 인사드릴 때 정민 앵커가 오늘부터 넥스트레이드에 350개 네. 좀 저는 또 한참 생각해 350개면 몇 개지 싶어서 이 쉰이 50이라는 것도 요즘 워낙 안 쓰니까 350개라고. 350개.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호가창이 좀 적응이 어렵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어떻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통합 시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거래소 한국 거래소 시세가 따로 나오고 넥스트레이드 시세가 따로 나와요. 그래서 앞에 표시에 그게 이제 아마 그 증권사별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네. 뭐 K, N, A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A가 이제 통합 시세, K가 거래소 시세, 그다음에 N은 넥스트레이드 넥스트레이드. 시세. 예. 그러면 뭐로 거래하는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지금. 그래 최종적으로 뭘 보고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제 그 투자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때로는 그 증권사에서 알아서 유리한 쪽으로 해주기도 하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갑증권사하고 을증권사에서 책이 똑같은 종목 갖고 같은 시간에 다른 뭐 다음은 10원 100원이라도 다른 가격으로 체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좀 문제로 일물일가가 아니네. 예, 그게 문제로 좀 지적이 됐죠. 헷갈리네. 예, 뭐 결국에 종가는 이제 거래소 기준이긴 한국 거래소 기준이긴 한데 진짜 귀신같이 빠른 애들은 그거 갖고도 아비트리지 그럴 하겠는데. 수 있죠. 예? 예, 그게 지금 맹점이긴 해요. 와. 왜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한 얘기로. 뭐 이거를 이제 뭐 과도기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또한 또 뭐 지나가야 되는 과정인 거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런 말을 쓰세요. 아니요, 그게 그거는 군대에서 쓰는 말이지. 아 그래요? 예.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그래요. 아니 뭐 과도기면 그러니까 어쩔 미국이 수 없죠. 예. S&P 500이 있고 예. 뭐 나스닥이 있고
CBOE도 있고 시카고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또 우리가 모르는 각 주별로 맞아요. 증권거래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걸 꼭 흉내내지는 않았겠지만 예. 이제 거기에 장점을 보고 벤치마크를 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그러면 아까 또 예를 들어서 애플 주가가 같은 시점에 거래소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거래소마다 다 네, 틀리니까.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대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